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우리 흔히 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 몸속에서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참 쉬워요. 해법은. 여러분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해법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하면 뭐 공부했어요? 성문 종합 영어.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풀 수 있는 공식은 반드시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지식에 반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뿌리는 하나예요. 대사성 질환이에요. 뭐 아토피도 대사성 질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대사에 잘못돼서 오는 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고, 요거는 당뇨 조기예요. 요거는 류마토이드 관절염이고, 요거는 뭘까요? 담석이에요. 그래서 쓸개 빠진 분들 많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도대체 내 몸속에서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면 어떤 문제든지 저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사성 질병이라는 것은 흔히 퇴행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퇴행성 질병은 성인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성인병이냐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노인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노인을 60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도 해주고 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은 60세가 노인이에요. 청년이에요. 네. 대부분 20세는 그냥 깎아도 된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청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성인병으로 하는 것 때문에 아까 그 그림이 막판에는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게 개념 정리가 잘하면 이게 빨리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못 풀어요. 수학을 풀 때 공식을 먼저 알고 풀어야지 문제마다 다 푸는 해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성인병, 생활습관병, 노인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20대, 30대, 40대도 아주 거침없이 일어나고 최근에 뭐 재수 없으면 100년, 120년을 산다고 하는데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은 환경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100살을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원인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고 조절감, 핵심이 뭐냐면 조절 기능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여러분들이 내가 100세를 건강하게 살려면 내 몸을 잘 조절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혈압 조절, 뭐죠? 저혈압, 고혈압. 체온 조절 1도만 떨어져도 면역기는 확 떨어지죠. 이게 전부 다 조절 기능 장애를, 그럼 조절 기능 장애의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에 성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잠을 잤느냐 못 잤느냐,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음식을 뭐 먹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지금 고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저한테 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고혈압에는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먹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 담배 피면서 비타민C 먹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잠을 못 자면서 운동을 하면은 사람 금세 맛이 가요. 그냥 바로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내 몸에 여러분들이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아시죠?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듣고 공부하고 아주 수없이 많이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안 해야 그거의 어떤 작동이 내 몸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굶으세요. 뭐 그냥 치킨 시켜다 드시고 뭐 배고프다고 피자 시켜. 이게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많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재기 근데 안 웃으시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먼저 아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만의 루틴으로 찾아 나가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독이 먼저예요. 자, 해독이 왜 먼저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성인병 나무예요, 여러분. 생활습관병 나무. 그냥 노인병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만이에요. 그리고 비만이 뭘 먹으면 좋아요? 암은 뭘 먹으면 좋아요? 고혈압은 뭘 먹으면 좋아요? 여기 안 나오는 것 중에서 면역질환 중에서 자가면역질환이 있고 아까 아토피처럼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명이 너무너무 많죠. 자가면역질환 안에서도 흔히 알고 있는 베체트나 크로시병이나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혈관염이나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면역성, 대사성 질병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고 있는 여러 기전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뭐 혈관이 막히면 혈관 뚫거나 아니면 자르고 수술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미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다 떨어지고 기업에서는 기업 얘기까지 가면 좀 TMI 같겠지만 기업에서는 벌써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자, 여기 보면은 대사성 해독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 나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이 먼저예요. 얘를 먼저 해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관련된 방향성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해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독은 축적된 독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질문이 이래요. 어떻게 배출시켜요? 그냥 배출시켜. 이러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우리 항상 이렇게 사회 도와주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병아리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해독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제 제가 영양학적으로 좀 푸는 거예요. 칼로리는 줄이고 영양소는 늘린 거예요. 자, 칼로리는 줄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다 줄여져. 그런데 늘리는 거가 관건이죠. 얼마나 유전자를 다치지 않고 이거를 잘 늘려서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서 축적된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느냐. 이거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패러다임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독과 해독 프로그램은 다른 거예요. 그냥 저기 칼국수에다가 미나리 하나 넣고 이걸 해독돼요. 이거하고는 여러분들 견주어 보시면 안 돼요. 아예 그냥 밀가루 자체가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밀가루를 가능하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들어가서 해독의 단어를 쓰는 것조차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전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을 쓰게 돼요. 우리 몸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쌓여지면 뭘로 바뀌는지 아시죠? 뭘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다 축적이 돼요. 그런데 그 지방을 세포에서 지방도 제대로 못 쓰고 탄수화물도 제대로 못 쓰는 병은 무슨 병인지 아세요? 당도 못 쓰고 당뇨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의 기점에서 지방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세포가 당을 효과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이게 쌓여갖고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방간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전부 다 수은, 납, 다이옥신, 중금속 이런 지용성 분자가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내 몸의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거를 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 8, 9년 전에 제가 이 회사에서 이거를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거를 선택하셨을 때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해독 프로그램을 잠깐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지방을 끌어낼 때가 1단계 해독이라고 하고 이거를 분해해서 간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를 2단계 해독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3단계 해독까지 돼요. 왜냐면 끄집어내는 과정을 1단계라고 하면 끄집어낼 때도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냐면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독소 물질이 독성이 약한 바뀌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랑 아주 비슷하냐면 빨래하는 과정이랑 아주 비슷해요. 효소로 집어넣어서 때를 분리하는 과정이랑 똑같고 이거를 헹궈갖고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헹구는 거를 중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저는 3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2단계, 3단계 합쳐서 그냥 2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사이트로크롬핀 이건 그냥 전문 용어니까 잊어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끄집어낼 때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유해산소를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나빠. 이 위에 있는 이 먼지들을 끄집어내갖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평정심을 잃잖아요. 다 끄집어내고 여기다 놔두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세포도. 우리 살림살이랑 아주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간으로 가져가서 이 간에서 여러 가지 한 6개의 그 중화시키는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들이 왜 6개가 필요하냐? 반드시 어떤 물질을 중화시켜야 될 만한 일들이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트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근데 요새 이제 최근에 우리 세미나 해주시는 그 박사님, 한혜학 박사님이 아세틸화 메틸화 얘기 여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가 아세틸화 메틸화라는 개념이 요새 막 일어나고 있고 노벨 생리학 이런 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에 하나가 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화시켜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할 때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 평정심을 마음을 편하게 갖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해독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독은 아까 칼로리는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2일 단식 정도는 보통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형 음식을 넣어주지 않아요. 왜 고형 음식을 넣지 말아야 되냐면 소화기 장기를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어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전자는 지금부터 내 몸 주인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벌써 지방이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8시간 정도 되면 이제 공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방을 분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리고 12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독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평상시에 일을 안 했던 호르몬 있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호르몬들이 일을 생각보다 안 합니다. 나이 들면 더 안 해요. 기능이 떨어져 가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어지겠죠. 예, 호르몬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젊어지면서 피부 재생 호르몬이 생성이 더 많이 되고 노화 방지 호르몬이 생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 이것들이 일을 하니까 보통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포는 계속 세포 교체를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에서 세포가 하나 없어지고 세포가 안 없어지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포가 교체될 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때 성장 호르몬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얘가 세포가 성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시간 거의 뭐 이제 하루가 거의 다 가면 이때 이제 지방이 케톤체가 돼요. 그래서 극심한 그 단식을 예를 들어서 물만 먹고 단식을 한다거나 단식을 했는데 뭐 이틀 이상이나 3일, 4일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방이 케톤체가 돼갖고 혈액에 케톤 바디가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뇌전증 환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는 탄수화물 사용보다는 음식을 사용하거나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사용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뇌전증 환자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딱 혈액에 딱 치면 갑상선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예, 특히나 그러니까 케톤체가 혈액에 많이 있으면 혈액이 다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25년간 이쪽 일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겠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말 안 듣고 자기 살 더 많이 뺀다고 나 3일 할 거야, 4일 할 거야 이러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케톤 바디가 너무 심하다고 뭐 먹고 이랬냐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굶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면은 그게 그거였어요 이러고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위험 신호를 잘 감지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뼈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노벨 생리의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오토파지 얘기가 이때 이제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의 위험을 넘어서지 않은 선을 넘어서지 않고 적당히 금식하면서 오토파지도 오토파지가 이제 쓰레기 단백질을 치우는 거거든요. 적당히 하는 그 선을 잘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해독이 중요해요. 그거를 굉장히 해독 프로그램 때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CRP라는 것은 만성 염증 수치예요. CRP가 이때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러니까 염증이 그러니까 자가면역증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때 만성 염증에서 항문이 항상 부어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 항상 방석 위에 방석 깔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2주 만에 그게 싹 없어졌어요.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염증 수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과정에서 내 몸에 이제 신체 정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뇌도 신체 정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이 해독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 때문에, 이 기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끝에서 염증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쓰레기를 치웠다 그러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캐닝을 하죠. 그래서 너는 일을 해야 될 애야. 너는 일을 안 할 애야. 근데 세포가 일을 안 하고 낑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 백혈구들이 와서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요. 세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때 처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은 세포 성형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상된 세포를, 그러니까 얘는 살리래, 얘는 죽이래, 이렇게 다 내 몸의 유전자는 다 인지를 해서 이거를 다 정화시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72시간을 특별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소화기가 고장 나신 분들은 제가 72시간까지는 합니다. 소화기는 가능하면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위도 고쳐지고 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면은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식 과정에서 다종류 다량의 충분한 영양소가 프로그램화돼서 전문성 있게 해독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을 맞아요. 맨날 밥 넣어주고 고기 넣어줬는데 너 왜 이거 안 넣어주냐, 나는 미치겠다. 그런데 그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쓰레기가 나오죠. 이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가 나와요. 우리 몸은 밥과 과일, 떡 뭐 이런 걸 내주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항상 만들고 나면 위에서 대사 찌꺼기 유해산소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들지를 못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가다가 삥겨 나오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피로물질로 젖산으로 쌓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암 환자들이 운동을 많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지 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젖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이제 적대화, 얘를 이제 악마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탄수화물, 아니 당뇨도 아닌데 암 환자가 자기는 당뇨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뇨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선무당인 사람을 잡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암세포가 젖산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젖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기나 이런 육류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과일이 젖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당이, 그러니까 이게 단당이에요. 포도당은 단당인데 과일은 이당이거든요. 이당들은 젖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리브퓨어 해독 프로그램은 일단 4만시간 이상의 임상을 가진 효과적인 생명 강화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도수와 지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전이 먼저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극단적인 거 아시죠? 흑백 논리. 그래서 난 그냥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TV에서 토마토가 좋다 그러면은 가락시장에서 그 주에는 토마토가 동이 나. 그리고 일주일만 동이 나. 그 다음에는 동이 안 나요. 예, 이런 어떤 성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너무 이제 일반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한다는 거가 저는 여기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면 심신을 소생시키고 자연치료를 회복시키는 의학적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5주 프로그램이 리즈백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크렌즈 300인데 저는 크렌즈 300을 사용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그분의 환경에 부족한 거를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드세요라고 아예 그 프린트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없어도 한 번만 설명해 드리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잘 한번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 가장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시고, 이분이 해독 프로그램 할 때 가장 힘드신 분이 뭐냐면은 당뇨 환자예요. 아니면은 내당뇨 장애나. 그러니까 혈당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고혈당부터 보다 위험한 게 저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을 굉장히 중요한데 저혈당 쇼크가 오면은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내가 좋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헤드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제품 리브퓨어 제품을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냥 식사하시면서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헤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분이 반드시 당뇨가 있는지 내당 장애가 있는지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어디 있는지 당뇨약을 드시는지 아니면 이주일에 주사를 맞으시는지 이거를 확인하시고 스폰서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제가 몇 분까지죠? 40분까지예요. 45분까지 45분. 예,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까 세포 그러니까 그 해독을 할 때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제가 여기다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세포 안에 굉장히 여기 소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세포예요. 이렇게 복잡해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세포는 우주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수분해해서 이렇게 다 중화시켜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건 한 부분이고 전체 세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일은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리보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유전자 스위치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다른 나라 언어 같을 거예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DNA, RNA, 무슨 뭐 클리스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너무 복잡해요. 그 생화학 책에서 나오는 생리학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약간 쉽게 이걸 번역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이 너무 많이 도움된 게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될 거 어느 책이든 한 가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최근 정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생화학이나 이런 인간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 논문이 나오고 6개월 전에 쓴 책은 이미 과거 정보예요. 6개월 동안에 계속 이게 번복이 되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가 가장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영수 선생님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배웠던 한명호 박사님도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발 책을 하나 써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6개월 있으면 다 부정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쓰셨다고 했거든요. 리보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유전자 책 이 내용에 여러분 이게 봐봐요. 뭐 설트 유전자, rDNA, 클리스터, 압축 포장 이런 얘기 나오죠 벌써.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전장에 무슨 내용이었는데 리보솜에 대한 유전자 압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얘네들은 우리가 음식을 넣어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 공장이니까 ATP를 만들어주고 뭐 얘네들은 리보솜은 단백질 만들어 공장이니까 단백질 만들어주고 이러겠지.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아주 각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가 다 압축이 돼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 물론 DNA도 압축이고 다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깨워주는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들이 클리스터들이 프로부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워야 될 때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아세틸 얘기하고 메틸화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리보솜을 깨워서 너 빨리 일을 해. 압축만 하고 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지금 일을 할 때야. 그리고 밤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주인이 자야 되니까. 이때는 해독을 해서 요 위에 요거를 해야 돼요. 잘 때는. 해독을 하고 바깥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뇌도 마찬가지고. 낮에 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생체 리듬이나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독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너 빨리 일해야 돼. 깨워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앞에
이제 그 유전자가 있어요. 얘가 리보솜에 작동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이 썰트 유전자를 조 선생님이 맨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그 중교육을 할 때. 여기서 나와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다. 그리고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단백질, 뭐 히스톤 단백질, 아스틸, 아모를 제거하는 효소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 제가 중요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니까 주친거가 여기 이제 찍혀 있는 건데 레즈페라트롤 그러니까 썰트 유전자가 리보솜하고 관련이 있고 썰트 유전자는 라스페라트롤과 펄세틴을 포함하는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썰트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서 효모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왜 효모 얘기가 나오냐면 효모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효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자, 와일드 하베스트로 구성된 명품 폴리페놀들이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썰트 유전자의 활성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걸 안 드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요건 왜 넣었냐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폴리페놀이 아니라는 거예요. 썰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와일드 하베스트는 그것까지 설명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인증받았고요. 요거는 죄송한데 여기 앞에 계시는데 오늘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